16페이지 자연 5 봅니다. 한호가 쓴 작품이에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온다 아해야 박주 산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집방석은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라고 하면서 방석과 낙엽이 대비되고 있죠. 방석은 인위적인 것, 낙엽은 자연적인 것.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불을 인위적으로 켜지 않아도 달빛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 하면서 이것 또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아이야 박주 독한 술과 산채 산나물을 망정 없다고 말고 내어오너라. 자연 속에서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어떻게 술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낙엽엔들 못 앉으랴에서는 서리법 앉겠다라는 거죠.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대조적 시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류산.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하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세랴 아이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 두류산이라는 산인데 거기 보면은 물이 이렇게 한 갈래로 흘러가다가 두 갈래로 싹 갈라지는 데가 있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두류산의 양단수 두 갈래 물길을 옛날에 듣고 옛날부터 들었어. 거기가 풍경이 좋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들었는데 이제 보니 이제 직접 와서 보게 되니 도화뜬 맑은 물에 도화 복숭아 꽃잎이 떠 있는 맑은 물에 산영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구나. 물이 굉장히 깨끗한가 봐요. 산이 그대로 비쳐. 아이야 무릉이 어디인가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여기가 무릉인가 하노라.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에서 감탄하면서 무릉도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한 감탄, 자연 친화 이런 것들 드러나고 있고요. 고사 인용되어 있습니다. 무릉도원 고사 활용되고 있네요. 강산 좋은 경을 힘세니 다툴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소니 진실로 금할이 없을시 나도 두고 눈이 노라. 자연의 그 좋은 경치를 힘센 이와 다툴 것이면 다퉈가지고 이긴 사람이 자연을 가질 것이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진실로 금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자연 즐기는 것을 금하는 이가 금지하는 이가 없으니 나도 자연을 두고 노는구나. 자연 친화 풍류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김천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김천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시조 시인이에요. 그 이전까지 시인들은 그냥 문인들이었거든요. 양반들이 취미 삼아 시도 쓰고 했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전문 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직업상 시인들이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인 출신이거나 그게 아니면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벼슬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배우기는 하지만 벼슬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는 김천택이랑 뒤에 나오는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직업적인 그 시인이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할 게 딱히 없잖아요. 벼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조라는 게 사실 누군가 다 글을 써서 남겨져 있는 게 아니야. 짧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술자리에서도 많이 하고 삼행시 하듯이 그냥 중간중간 막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걸 다 정리를 했어. 누가? 김수장이라는 사람과 김천택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민영이라는 사람이. 청구영원, 해동가요, 가곡원류 이런 작품들이 시조집이에요. 이 시조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조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국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김천택이나 김수장 같은 사람들이 원수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정리해서 모아놓지 않았으면 시조가 이렇게 안 남아있었을 거고 우리는 시조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야. 몇몇 기록되어 있는 시조만 공부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많이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그렇게 모아놓은 작품들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벼슬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문학을 잘 보존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인들이 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벼슬을 할 수 없었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래서 시 쓰고 풍류를 즐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벼슬에 대한 욕심, 이심양 발음 왜 이렇게 씹히니? 입신양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뒤에 한번 김수장 것도 볼게요.
초함이 정료하되 벗없이 혼자 앉아 평조 한입에 백운이 절로 존다. 어느니 이 좋은 뜻을 알리있다 하리요. 초함,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 정료한데 적적하고 고요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 평조, 평시조예요. 평시조 한입에 평시조 한수를 부니 아무도 듣지 않고 나 혼자 있으니까 누가 대신 들어줘? 흰 구름. 흰 구름이 내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절로 조는구나. 서로 감흥해서 한가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 리가 있다 하겠느냐.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알지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한가하게 사는 삶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백운이 절로 존다 하면서 뭐예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네요.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리 있다 하리요. 서리법. 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또 김천택이네요.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았으라. 명구승지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 날더러 자세히 일러든 너와 개가 놀리라. 백구야 갈매기야 말 좀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라. 의인법이네요. 백구한테 말 걸고 있으니까. 명구승지는 구자 빼놓으면 지금도 사용해요. 뭐? 구자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 명승지. 풍경 좋은 그런 명승지를 어디 어디 가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하거든 너와 그 명승지에 가서 놀겠노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 바라보면서 놀겠다라는 풍류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강화 한정.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계산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아해, 이거 오타 났다. 아해 야까지 쓰세요. 그래야 종장의 처음은 뭘로? 삼음절로 시작하는 걸로 되니까 아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표현상의 특징이 독특한 게 있거든. 혹시 내가 아직 해석 안 했지만 찾을 수 있어요? 이 시에 나타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뭐예요? 그 부분은 맞아요. 그거 뭐예요? 어떤 표현법 사용되고 있어요? 뭘까요? 지금 알아맞추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해석 안 시키지. 치사하지. 표현법 얘기하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해석 면제. 끝까지 해야 돼. 이제 너 지금 대답 못하면 다른 애들이 채간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른 애들 다 눈치채가지고. 뺏겼다 나. 뺏겼다. 야 너 치사하다. 치사하지만 어쨌든 너 다음 시간에 안 시킬게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사용돼요. 흥이라는 거, 흥취라는 건 우리가 감각할 수 없거든요. 감정과 관련된 거가 하니까 그걸 나귀에 실는데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원에 남은 흥을 시골에서 남은 흥취를 전나귀는 다리를 저는 나귀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아까 김천택 얘기를 했지. 벼슬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자신의 부족한 면을 전나귀는 자신이라고 표현도 가능해요. 화자 자신을 다리를 저는 낙이 뭔가 부족한, 뭔가 잘못된 그런 신분을 타고난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전원에 남은 흥취를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계곡이 있는 산 익숙한 길로 흥겹게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 검은고와 책을 정리하여라 다스려라 정리하여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남은 해 이거는 한 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은 세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은 해를 보내리라. 뭐 하면서 검은고 타고 책 읽고 하면서 보내리라. 그래서 전원 속에서 흥겹게 풍류를 즐기며 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관념의 구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안민영 매화사 여기서부터는 연시조네요. 연시조는 단독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리고 성금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기양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양부동하더라. 어리고 성근 아직 매화가 풍성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어리고 성금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뭘 믿지 않았냐면 매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저는 눈이 남아있는 추운 겨울에 추운 봄에 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눈기양 능히 지켜 눈기양 눈 약속 눈 올 때 피겠다는 그 약속을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너무 이렇게 추운 날에 꽃이 피니까 너무 대견한 거야. 그래서 촛불을 들고 가까이 가서 매화를 비추면서 감상을 해요. 촛불을 잡고 가까이 가서 사랑할 때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랑스러워. 사랑할 때 암향부동하더라. 암향이라는 단어는요. 매화나 난초의 향기 같은 걸 암향이라고 합니다. 장미향 같은 건 암향이라고 안 해. 암향은 약간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서 은은하고 고결한 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은은한 향기까지 부동하더라. 둥둥 떠다니더라. 은은한 향기까지 풍기더라. 조그만 매화가 피었는데 세상에 향기까지 풍길 정도의 진짜 매화네. 그 다음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어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빙자옥질, 얼음과 같은 자태, 옥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 누가? 매화가. 얼음과 옥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눈 속에 바로 너로구나. 너 매화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가만히 향기를 풍기며 황혼어를 기약하니 매화가 그래도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볼 때 더 풍류와 그런 정취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향기를 풍기며 황혼, 월, 달이 뜨는 그런 저녁을 기약하니 기다리니 약속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우아한 풍치와 고결한 절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풍기며 달이 뜨기를 기약하니 약속하니 기다리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어루려 하인들 봄뜻이야 슬소냐. 바람이 눈을 몰아서 바람 마이너스 눈 마이너스겠죠. 산창에 부딪히니 산 쪽으로 난 창문에 부딪히니 눈보라가 막 치나 봐요. 찬 기운이 새어들어 차가운 기운이 새어들어와 잠든 매화를 침범한다. 잠든 매화를 침범하는구나. 아무리 얼리려 한들 매화를 얼리려 한들 아무리 매화를 얼게 하려 한들 봄뜻까지 빼앗을 수 있겠느냐.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네요. 전 8수의 연시조고요. 나는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시 3수만 발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매화를 의인화해서 매화 예찬하고 있죠. 매화를 예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눈 속에 피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고 피는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의인법 얘기를 했었고요. 서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각적 심상 사용되고요. 시각적 심상도 사용되고 있네요. 촉각적 심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심상 다 확인할 수 있죠? 넘어가서 오후가 나와 있는데요. 오후가는 아까 관동별곡 하면서 선제에 나와 있어서 다 보기는 봤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후 다섯 친구에 대한 노래.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많이 봤죠?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내 벗이 몇이나 되나 하니 수석 송죽이라. 돌과 물과 돌 소나무 대나무라.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하면서 달까지 수석 송죽 월 다섯 친구 오후가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겠느냐.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쉽게 검어진다. 바람소리가 막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구나. 자주 그치는구나. 깨끗하고도 그치는 적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렇게 시드느냐.
아마도 변치 아니하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에 그걸 통해서 근로하여 그것으로 아노라. 그것을 통해서 뿌리가 곧은 것을 아노라. 나무도 아닌 풀도 아닌 것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저러고 사시사철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추니 밤중에 밝은 빛이 너만한 이가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오후가는요,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3학년 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요걸로 고전시가 하나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1, 2학년 모의고사는 안 중요하잖아. 갈래는 평시조, 연시조고요. 주제는 오우 예찬. 오우 예찬. 오후를 예찬하는데 오후를 예찬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전부 다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욕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오후에다가 인간적 덕목을 넣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덕목을 오후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교훈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은 자연물을 자기 친구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있어요? 의인법 나타나고 있고요. 대조법 사용되고 있어요. 각각의 오후를 풀이나 꽃 같은 다른 대상과 구름 같은 다른 대상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죠? 어디 있어요? 서리법? 너만 하니까 또 있느냐? 그리고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서리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좀 두드러지고요. 더우면, 추우면 해서 촉각적 심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호 사시사까지만 하고 끝내줄게요. 너무 눈에 지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도는 끝나고 독서 체크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강호 사시사, 맹사성이 쓴 작품이고요. 조선 초 작품입니다. 강호 사시가. 제목만 보더라도 강호 한정이네요. 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류 개변에 금리 너희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선을 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뛰어 더뎌두고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사이 남다. 삿갓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 이셨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 임금의 은혜로구나. 어디서 나왔어요? 면왕정가에서 나왔던 구절이죠. 흔히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시상전개, 뭐에 따른 시상전개 있어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확인 가능합니다. 해석 꼼꼼하게 못하더라도 대강 읽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하나 찾아주셔야 해요. 강호, 표현상의 특징? 강호, 표현상의 특징? 대유, 이젠 기계적으로 나오세요. 강호, 자연의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칠 것 같은 흥치가 절로 나는구나. 탕류 개변, 탕류가 막걸리거든요. 개변이 개울가예요. 막걸리를 마시는 개울가, 개울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개울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금리 너희 안주로다. 금리 너가 안주로구나.
금린어가 쏘가리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쏘가리를 안주로 삼아 술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이렇게 개울가에서 봄에 술 마시면서 안주 먹고 노는 것도 이렇게 한가한 것도 모두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강후에 여름이 되니 초당 초가집에 일이 없다. 내가 딱히 할 일이 없구나. 왜? 얘는 보통 여름 되면 농민들은 할 게 정말 많아요. 얘는 맹사성이죠? 양반이에요. 양반이니까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풍류 즐기는 것밖에. 강후에 여름이 되니 자연의 여름이 되니까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유신, 신의가 있어. 의리가 있어. 신의가 있는 강파, 파도, 강바람은 신의가 있는 강바람은 보내나니 바람이라. 보내는 것이 바로 바람이로구나. 이 몸이 서늘해옴도 이렇게 여름에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모두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강후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구나. 소정에 금을 실어, 소정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리 띄어 던져두고 흐르게 띄어서 던져두고 그러니까 그냥 흐르도록 던져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욕심을 가지고 고기를 낚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풍류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흐르게 띄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해옴도 소일거리라는 말 지금도 쓰죠.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시간 때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시간을 때우는 것도 세월을 보내는 것도 모두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강후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강후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누역은요, 도롱이라고도 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풀 같은 거 엮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된 거 입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풀로 엮은 비옷을 얘기해요. 풀로 만든 비옷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모두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주제는 강호 한정이겠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우선 대유법 확인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도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표현상의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다. 이 부분에서 찾아주세요.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다. 네, 의인법이죠. 강파도가 강물결이 나한테 신의가 있대요. 믿음이 있대. 신뢰가 있대. 사람도 아닌데 신의가 있다라는 표현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신한 강파에서 의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서늘해옴도 이 몸이 서늘하다. 이거 뭐예요? 촉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네요. 그 정도 찾아주시면 되고요. 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강호 가도입니다. 얘가 시작이에요. 자연에서 즐기는 얘기, 얘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아주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 있는 어부사시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어부의 삶이 가장 한가롭고 풍류를 즐기는 삶처럼 시작되는 게 바로 이 강호사시사에서 시작을 합니다.